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교수 김영석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고 나니 인생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더군요. 그건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나는 채를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감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번님들과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식들 앞에서 지혜롭게 바보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면서 남의 집 사는 모습을 참마리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풍경이 하나 있더군요. 평생 성실하게 살고 자신 농사 잘 지은 부모님들이 정작 늙어서 실수를 하십니다. 자식들 부족한 점이 훤히 보이고 하는 짓이 서툴러 보여서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주고 싶은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겁니다. 100살 넘은 노인이 되어서야 제가 깨달은 조금은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은 우리 늙은이들의 지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그저 믿고 지켜봐주는 따뜻한 눈빛이지 내 경험상 말이야 하고 내미는 정답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인은 자식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요. 만약 우리 번님들의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자식들 살림에 감 넣어라 배 놓아라 하고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노년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꼴이냐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생기고 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지혜가 아니라 늙은이의 욕심, 노역일 뿐이지요. 저는 제 자식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 가끔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연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면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도 세상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은 기가 눌려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야 자식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바보가 되어주어야 비로소 자식이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 품격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르는 척을 잘해주느냐에 달렸더군요. 번님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만 가지 정답들을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세요. 그리고 그저 넉넉한 허허로운 웃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만 봐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100살 노인이 전하는 오래오래 평온하게 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가르쳐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건너와 보니 부모가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파는 순간 그 도리라는 것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쁜 업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몸을 빌려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50, 60이 넘어서도 자식, 직장, 걱정,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고 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양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이 실수도 하고 실패해서 좌절도 맛보는 것, 그것 또한 그 아이 영혼이 크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기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짐까지 대신 짊어지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다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좀 모르는 척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유독 자식과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50줄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끈을 과감하게 놓아야 합니다. 자식 일에 일하며 감정을 쏟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걸 봐도 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척 넘겨줍니다. 그건 무관심한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존중해주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노교수는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가 그리 매정하냐고 손가락질했지만 훗날 그는 아들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 내가 모른 척 기다려준 게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잔소리하고 돈으로 덮어줬다면 아들은 결코 지금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 군수 두는 건 부모의 잘난 체하고 싶은 욕심을 채울 뿐이지 자식 인생에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하고 말하는 순간 자식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아니라 열등감과 원망만 싹트게 됩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제일 큰 덕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네,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삶을 이야기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거나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건 도통 모르겠구나 하고 허허허 웃어 넘기는 그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할 때 그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좋게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 인생의 감독관 완장을 벗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기운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선 우리 번님들 가끔은 이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도 쌩쌩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하는 서운한 마음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뛰어들고 싶고 잘못된 이야기가 들리면 딱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수십 리 밖으로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치려드냐 몇 번로 화를 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내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노년의 진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굳이 대접받을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른치 않은 건 내 기운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일입니다. 50곡에 넘어선 우리 번님들은 이제 몸만으로 기운을 모으셔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르는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고 돈 쓰는 쌤쌤이가 위태로워 보여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마음 편해질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 일들은 다 잊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야지 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짐과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늙은 교수가 일러드리는 영혼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우리가 너무 똑똑하게 굴 때 찾아옵니다. 무엇이든 꼬집어 비판하고 분석하려 드는 노인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마. 조금 모자란 듯이 허허 웃어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손주들도 다가오고 자식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자식들이 마음을 터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제일 큰 치유의 힘을 가진 분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살이에 치여 상처받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또다시 고증과 지적만 듣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살아가는 중년 자식들이 겪는 제일 큰 아픔 중 하나는 바로 남에게 지적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치열하게 경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 댁만은 자신의 서툰 모습까지도 너그러이 받아주는 동그란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완벽한 답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다면 자식은 그 집문을 열기가 오히려 겁이 나고 망설여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모른다고 해서 자식들이 무시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귀한 가치는 머리 앞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비구비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 깊고 단단한 생명력은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애로운 미소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자식 앞에서 얼마나 기꺼이 바보가 되어 주었나 하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번님께서 자식의 허물 보고도 너그러이 눈 감아 주셨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말 훌륭하게 보내신 겁니다. 그 너그러운 눈 감아줌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춰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결국 100살 너머의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진정 지혜로운 일은 머리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법이지요. 우리 번님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은 다 왕년의 나와 오늘날의 자식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늙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는 것보다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비롯되다 보니요. 먼저 우리 번님들의 말에서 꼭 버리셔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참 귀한 보물이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하는 표현입니다. 걱정은 비록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듣는 자식에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고 말죠.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겁니다. 후회 또한 자식이 스스로 겪고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런 말들을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고요. 소중한 기운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쓰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내가 무시당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이때야말로 진짜 현명한 바보가 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식이 예의 없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굳이 똑똑하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하는구나. 내 말이 맞을 리가 없지 하고 말하며 너털웃음으로 넘겨버리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의 귀한 기운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아주 고귀한 선언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치솟고 기운은 거꾸로 솟지만은 웃으며 넘기는 순간 그 독한 말들은 몸 밖으로 깨끗이 빠져나갈 겁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낡은 권위는 과감히 버려주십시오. 옛날에는 가장이라는 엄격한 권위가 집안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힘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굳이 답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애썼다 하는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려주세요.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끼가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영리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품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이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고 쌓아둔 낡은 가구들, 입지도 않을 옷가지들, 오래된 서류들 같은 것들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막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실나간 옛날에 묶어두게 만듭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차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저절로 생기를 되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발자가 좋은 사람은 자식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 편한 노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이 없으니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안부 전화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소박한 취미를 찾아보시고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들꽃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한 모습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 편히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온하고 환한 빛이 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사는 비결이자 숙련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완성하는 가장 으뜸가는 지혜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간물을 따라 100년의 시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진정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화롭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번님들, 우리가 오늘 나누는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낮추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반응으로부터 온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늙어서 오래 산다는 것은 그저 숨만 길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응어리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늙은 교수가 살아보니 우리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은 바로 섭섭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 내 지혜가 이리 깊은데 왜 몰라주나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고 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바보가 되겠다고 맘먹고 자식들 앞에서 내 아는 채를 감추며 그저 허허 웃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독설은 신기하게도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이제 우리 번님들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시험 점수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둡지만 마음 넓은 노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겁니다. 부모가 너무 영리하고 칼날같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부족한 듯 넉넉하고 편안하면 자식들은 삶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라는 따뜻한 그를 아래로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어갑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노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늙은 교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다짐하고 연습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아는 체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 하고 말이지요. 100살이 넘은 저도 이렇게 매일 스스로를 다독여야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번님들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마음의 짐 하나만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어엿한 어른이지. 내가 모르는 척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길이구나 하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쌓인 돈도 아니고 화려한 세상 경력도 아닙니다. 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내서 얼마나 깊이 살아냈고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느냐는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참 똑똑했던 부모였다기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한 얼굴로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바라십시오. 그 넉넉한 웃음 속에 오래 사는 비결이 담겨 있고 집안의 화목이 피어나며 여러분 영혼의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번님들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스미는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결을 즐기며 지혜로운 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잔잔히 어리는 그 넉넉한 미소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이 늙은 교수는 우리 번님들의 앞날에 평화와 깊은 안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발걸음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을을 고요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벗들 언제나 평안하십시오.